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했습니다. 마감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68포인트, 0.40% 하락한 1933.4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5% 내린 599.5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역전 현상 악화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격화,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가능성 등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해주면서 에너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한 뉴욕 증시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바로 오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날이면서 경계 심리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2시쯤이었죠. 판결이 나와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와주면서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삼성전자 관련 계열사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IT 장비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주 등들도 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내일은 8월 30일입니다. 바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지 이 이슈도 꼭 챙겨보시면서 오늘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히든 종목과 히든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체험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 살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뭐 코스피가 별로 재미가 없었고 네네. 양시장이 좀 루즈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힘겹게 지수를 좀 끌어당기면서 좀 기대치를 좀 계속해서 좀 부여를 해줬었던 그런 거래일이었는데 오늘은 딱 그 차트상에서도 뭐 단기 이평선에 딱 걸리고 저항에 딱 걸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좀 시장이 좀 힘을 더 받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밀렸습니다. 사실 뭐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우리 국내 시장 악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출 규제라던가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금리 역전 현상이라던가 뭐 등등등 굉장히 좀 많은 악재들 이렇게 많은 악재들이 뭐 한두 달 안에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전자의 뭐 이재용 부회장이 좀 까다롭게 되는 그런 이제 뉴스 그다음에 선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사실 지금 그 악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시장이 단기간 안에 계속해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8월 6일 날 그 가장 아래쪽을 찔렀었던 급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같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증시 빠졌을 때 뭐 개파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 방어선을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8월 달에는 그 코스피 시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 그 MSCI 리밸런싱 해가지고 외국인 수급들이 좀 빠져 나간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8월에 또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런 일정들과 그다음에 좀 악재들한테 계속해서 좀 내성이 생기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호재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돌아섰습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과거처럼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인 급락이 나오지는 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9월달 우리가 좀 기다렸었던 뭐 그 다음 달 뭐 9월달에 악재가 좀 해소가 된다던가 그다음에 좀 잠잠해지는 그런 국면을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추세 전환 혹은 뭐 지금은 뭐 현금 확보해서 뭐 추가 매수라던가 혹은 뭐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시장이 또 뭐 내일 당장이라도 그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지금 당장은 뭐 단기 매매 혹은 뭐 개별주 매매 이런 걸로 이제 같이 좀 병행을 하시면서 지금은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약간 보수적인 대응도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아까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수급을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방어를 해줬는데 오늘 코스닥은 또 기관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산화하는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오후 2시입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모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심의 파기 환송으로 되기로 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삼성전자 등락폭이 굉장히 커졌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이 단기간에 훅 빠졌다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종목들이 모두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 본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하게 뭐냐 한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이 화이트국 제에 대한 얘기들이 불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시진핑한테 전화가 왔었다. 근데 시진핑은 전화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좀 해결할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 2월입니다. 예비 경선이 시작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대선을 위한 예비 경선을 2020년 2월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봤자 뭐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든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든 좀 해결을 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가 계속 틀어집니다. 계속 틀어져요. 계속 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해결을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플랜은 미국이 껴서 미국이 중재를 해서 화해를 시키는 약간 이런 플랜이 가장 좀 전형적이고 지금 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플랜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조금씩 지소미아 파기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일본 쪽도 너무한 것 같다. 지금 두 명의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미국에 중재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한다면은 이 다사다난한 시장 이제 환율도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도 이제 곧 저점 찍고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할 것도 없고요. 걱정을 크게 가지고 또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더 빠지면 어떡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급등하고 우상향할 기회만 잘 노리시면은 충분히 계좌 바꿀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수적인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또 힘이 나는데요. 오늘 그 히든 종목과 전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핫했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반대로는 또 호텔신라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삼성전자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좀 핵심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장 얘기를 할 때 오늘 또 그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아껴놨는데 마르스 전문가님이 또 앞서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그거에 관련된 뉴스들을 뭐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저도 장중에 그 호텔신라 우선주랑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같이 놓고 봤는데 뭐 멘트가 처음에 이제 뭐 나오고 막 그 자막이 나가고 막 할 때마다 막 계속 막 상방 VI도 갔다가 막 하방 VI도 갔다가 굉장히 지금 그 호텔신라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내용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순위죠. 그래서 가장 큰 형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을 좀 흔드는 요인들이 됐었고 사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계속 흔들린다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소재주라던가 혹은 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이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근데 다만 이제 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흔들릴 수 있는 경우에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뭐 해프닝이 있었고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추후에 뭐 9월 달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 오늘부로 나갔었던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좀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타점, 그다음에 이제 주가를 오히려 좀 낮추는 그런 좀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은 뭐 가장 우리 시장에서 좀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뭐 집행유예 나오고 그다음에 딱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안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같이 힘을 싣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텐데 일단은 뭐 오늘은 뭐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다음으로 가서 이제 아직까지도 좀 그 후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 이런 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는 뭐 쉽게 무너지거나 죽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또 이제 그 주가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MSCI 리밸런싱이 이번에 8월에 또 마무리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가 방어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뭐 앞으로 이제 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그렇게 뭐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긴 그런 포지션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외인 수급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나가고 있고 기관 수급들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물량들을 연속적으로 좀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금의 방어로 계속해서 대략 한 42,500원 선 뭐 이 정도의 그 방어선은 계속해서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그 42,000원 선 여기까지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다시 뭐 특징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또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45,000원대 넘어가고 한다고 하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지금 또 이제 불붙고 있는 그런 뭐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 반사익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시멘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7.64% 상승을 하면서 3,170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3,425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고려시멘트 일별 시세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주로 딱 엮이면서 그리고 남북 경협 이슈에다가 또 미중 무역 분쟁 히토류까지 또 엮이면서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약간 쉬어가다가 오늘 또 급등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에서 한 16%가량의 급등세가 나온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시멘트나 레미콘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름에 써 있잖아요. 고려시멘트. 근데 중요한 게 급등한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 히토류 관련주로 올라갔는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다른 히토류 관련주 너무 조용하지 않았나? 왜 고려 시멘트만 반등이 나오고 강세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제부터입니다. 실제로 8월 28일부터 일본의 화이트국에서 한국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진짜 시행이 됐고요. 한국은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거를 9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얻어맞은 거죠. 그러면은 한 대 얻어맞았으면은 한 대 돌려줘야 되는데 뭘로 돌려주냐? 바로 방사능 규제라 말씀드렸어요. 일본이 지금 뼈 아프다 그랬죠. 내년에 이 도쿄올림픽 진행해야 되는데 그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타이어라든가 석탄재에 대해서도 이거 방사능 많은 거 아니냐? 이거 들어오지 마라. 왜? 석탄재나 폐타이어가 연료가 돼서 시멘트를 만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타이어나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석탄재 같은 경우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다면은 당연히 일본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시멘트 관련주가 좀 단기에 상승 나오고 단기가 반등 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한 대 얻어받았으니까 돌려줄 수 있는 방사능 관련주가 단기 급등이나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16% 갔습니다. 고려시멘트. 하지만 진짜 방사능의 핵심은 이렇게 뭐 반사익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방사능을 없애거나 방사능을 직접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면서 그 기업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시노펙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3,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음봉을 강하게 켰습니다. 5.29% 쭉 빠지면서 우리에게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기가 막히게 준 종목인데요. 우리가 어제 일본 수출 관련 수혜주에서 이제 대응주에 또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라면서 방사능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음봉이라서 또 우리는 이제 또 줍줍줍 할 수 있었지만 또 너무 빠져서 또 걱정이 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략 좀 또 세워주세요. 네, 사실상 종목이라는 게 이게 주자마자 하루 만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은 어제자에서 공개를 했고요. 오늘자에서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매수 시점은 음봉이 나오면 매수해라. 그럼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매수 기회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노펙스는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안정적으로 줬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지금 한 차례 급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크게 나왔지만 지금 조정을 줄 때 우사행도 아니고 우하행도 아니고 지지부진한 조정을 줄 때는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짜 매도세가 나왔고 진짜 폭락세가 나올 거였으면 이 종목 또한 거래량이 터져야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점점 죽어요. 점점 하락합니다. 거래량이 이제 죽을 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상승이나 단기 급등을 지금 구간에서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찾아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노펙스는 방사능, 제가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방사능에 대해서 이 수처리 시스템 공급 필터를 만드는 기업이라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이슈 있고 수혜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손절가 목표가 지키시면서 그대로 홀딩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8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5.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요. 장이 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76% 상승하면서 2,79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중 한때는 2,80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별 시세 보면은요, 굉장히 차근차근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딱 주고 있는데요. 특히 수급적으로 기관이 여전히 사랑을 듬뿍듬뿍 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목표가까지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딱 듭니다. 맞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소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좀 수익률이긴 한데 뭐 지금 시장 상황을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오늘 짚어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 오늘 윗꼬리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이제 5% 이상의 뭐 수익률들을 좀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2,790원이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정고점대에서 이제 최고가가 2,865원입니다. 지금 이 매물은 이제 소화를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정고점에 좀 다시 이제 뚫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고 힘겨루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정고점을 붙였을 때 이 정도의 거래량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터지는 거래량의 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략 뭐 2,850원 선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같이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수급을 보니까 여전히 좋습니다. 외인 오늘 뭐 시장에서 외인 쪽에서는 순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고 앞으로 이제 뭐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은 계속해서 뭐 개인보다는 외인 그다음에 뭐 기관 이쪽에서 순매수가 굉장히 좀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시되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었던 월봉상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은 목표가를 3,000원 이렇게 잡아드렸죠. 여기 이제 저항대 혹은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구간이 3,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시고요. 분할 매도는 항상 좀 필수로 진행을 하시고 과거에 제가 손절가도 잡아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익절가 혹은 뭐 이제 적립 가격으로 해서 매수가에다가 선 그어놓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마로 푸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죠. 저희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8월 30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까지니까요. 오늘 많이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다비스가 나왔어요. 어떡하죠? 자,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일단은 네.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또 이렇게 뒷받침되어 있으면 힘을 또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네, 스트레스. 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네. 랭커님도 네. 약간 좀 흔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종목을 좀 재밌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종목, 그러니까 해마루푸드 서비스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실적표를 이제 같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뭐 4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영업이익이라던가 꾸준한 이제 상승세, 그러니까 흑자뿐만이 아니고 작년보단 올해가, 그다음에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그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4년 연속으로 뭐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년 연속으로 계속 좀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뭐 1분기, 2분기 실적을 까보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 지난 뭐 1분기보다 그다음에 작년 2분기보다 좋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가 뭐 계속해서 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이제 뭐 외국인의 꾸준한 그 수급이라던가 혹은 뭐 기관의 꾸준한 수급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성장성이라던가 그다음에 튼튼한 이런 기업들도 지도세도 모르게 계속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먹방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요? 진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오늘 좀 뭔가 좀 말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때문에 또 오늘 그 뭐 종목을 뭐 그렇게 크게 뭐 감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두 번째 힌트를 보시면은 요걸 갖고 왔구나 충분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시장의 뭐 트렌드 그다음에 뭐 이제 선호하는 그 트렌드가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는 그 뭐 1인 방송 플랫폼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먹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게임 방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뭐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서 그다음에 뭐 사실 뭐 과거에는 이런 그 1인 방송 이런 부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만의 그 영역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이제 그 뭐 유튜브라던가 혹은 뭐 이제 다른 그 여러 가지 어플 그다음에 플랫폼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좀 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은 뭐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넓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뭐 이제 뭐 출근길에 혹은 뭐 이제 뭐 자기 전에 뭐 침대에 누워서든 혹은 뭐 그 뭐 점심시간이든 핸드폰을 보면 요즘에 또 동영상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뭐 그 부분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 이제 뭐 1인 방송, 뭐 그다음에 혹은 뭐 이제 그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지금 너무 열광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장성은 좋은데 거기다 차트와 수급, 그다음에 돌리는 전환점까지 좀 잡혀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르드 전문가님 한번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또 1인 크리에이터 하면은 유튜브 땡. 또 유명하고 또 아프리 땡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유튜브 땡은 없으니까 아프리 땡이 아닐까 싶은데 저랑 맞을까요? 이제 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더 ENM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아프리카 TV였어요. 근데 더 ENM은
팝콘 TV 이거를 팝콘 하고 있는 TV? 데가 네, 더 E&M이고 오. 아프리카 TV는 말 그대로 아프리카 TV를 하고 있는 데가 아프리카 TV인데 이제 아까 제가 영업이익 성장이었으면 둘 다 영업이익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TV가 매출액까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 좀 가깝지 않을까? 아까 살짝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중간에 저도 살짝 말한 거예요. 예. 약간 잠깐 스친 예, 것 살짝 같아요.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를 보시면 일단 주가가 저점을 찍어주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 차트만 보고 우리가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아프리카 TV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대략 한 6만 명 정도 지금 이 시청자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한 명이 방송을 하는데 그 보는 사람이 시청자가 대략 6만 명이나 됩니다. 6만 명이면은 몇 명이나 보는지 솔직히 감이 안 잡히실 텐데 그 정도면 대략 과천시의 전체 인구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름에 가평 많이 가잖아요. 네네. 이 가평군의 전체 인구. 그러니까 가평군도 6만 명이고 과천시도 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지역의 인구가 다 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또 연말에 아프리카 어워드라고 해서 또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어워드라든가 지금 이 규모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충분히 아까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아프리카 TV가 정답일까요?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어떤 거요? 이거요. 제가 좋아하던 분이 요거를 별풍선 받으시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별풍선 네. 나오면 또 답이 딱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은 뭐 할 말이 없네요. 네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인기가 있고 뭐 지금 잘 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뭐 추가적인 뭐 성장성이라든가 뭐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면은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신사업 분야에서 이번에 또 그 이제 그 원래 IPTV 쪽으로 뭐 진출을 한다던가 뭐 지상파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스포츠 경기라던가 혹은 뭐 이제 그 뭐 게임 중계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단독적으로 따가지고 이 기업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는 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접속자라던가 이용자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아무래도 영상을 보는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뭐 이제 뭐 광고 수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같이 비례를 하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마르스 전문가님이 그 예쁜 BJ들한테 별풍선을 굉장히 많이 쏘는 걸로 알고 진짜요? 있는데 뭐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요즘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꺼리낌 없이 네네. 그냥 좀 자연스러운 이제 문화화가 맞아요, 좀 맞아요. 점점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기업의 성장세를 좀 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그럼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하나씩 지금 빠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트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아프리카 TV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프리카 TV 맞으면 별풍선 좀 쏴주세요. 알겠습니다.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반전이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요. 삼성전자 이 판결 때문에 조금 묻혀가지고 그렇게 핫하게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갔을까요? 네, 사실상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진행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 방한을 했습니다. 이 방한을 해서 이 회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로구 도렴동에서 진행이 됐고요. 도렴동이라 한다면은 이 광화문 근처 지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김정한 우리의 이 외교부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국장님과 가나스 겐지 실제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님 두 분 만나서 이번에 2시에 이 회의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 뭐겠습니까? 이번에 진짜로 일본에서 화이트고 항구를 제외를 했는데 이거는 부당하지 않냐? 이거 너무 심하게 제외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실제로 일본에서 얘기할 건 그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소지야 이 지소미아에 대한 이번에 파기에 대한 문제들 이거 지소미아 파기까지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또 서로 간에 입장평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서로 입장평을 할 뿐 해결이 되겠느냐? 당연히 해결이 될 수는 없다. 그냥 서로 간에 입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간 다음에 서로 간에 다시 한 번 더 3차 규제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서는 수출 우대국 제외를 한 다음에 또 규제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일본에서는 이번에 뭐 화이트옥 제외를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더 큰 규제를 넣을 것이냐?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호전이 될 수도 있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강해진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많이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간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관련주들 충분히 이번 협의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 남아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저도 이 이야기 들었어요. 서울시에서도 또 검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체립으로도 많이 쭉쭉 올라가고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더라고요. 관련 종목일 텐데 제가 말했던 체립으로는 아닐 테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실제 지금까지 본다 한다면 우리가 방사능을 뭐 계속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일본에서 실제로 트럭이 수산물을 싣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 했습니까? 실제 일본에서 트럭이 수산물을 싣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사능 규제. 근데 방사능 규제를 어떻게 했어요? 이 물고기 하나하나를 대고 방사능 검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트럭에다가 방사능 검사를 해서 트럭에 방사능이 없다 그럼 통과. 딱지 딱 붙이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트럭이 가면서 또 일본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또 와가지고 소주 하나 걸치고 뭐 음주운전하고 또 그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컸는데 이제는 뭐다? 이젠 진짜로 진행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에 널려있는 시중에 유통되는 이 160건의 수산물과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그거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위치는 대략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산물은 어디서 팝니까? 노량진 수산시장과 그리고 가락동 논산물시장 그리고 각 대형마트에 있는 이 수산물과 농산물을 160건 정도로 가져와서 진짜로 방사능 수치를 찍어볼 예정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게 방사능 수치 찍어보면은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공시하나요? 물어보시면 아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대략 뭐 오늘부터겠죠. 오늘부터 7일에서 10일이 지난 이후부터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나간 것 중에 우리가 160건 뽑아서 방사능 검사합니다. 이거 문제 있고 저거 문제 없고 이거 문제 있고 하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근본적인 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거 오케이. 그럼 검사한다고 해서 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다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검사할 거예요? 하겠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는 없다. 완전히 방사능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일본에 가서 근본적인 그 방사능을 없앨 수 있다면은 일본의 그 근본적인 방사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주를 가져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저는 사실은요, 이렇게 대응주를 또 이제 마르스 전문가님이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방사능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네. 했는데 또 막판에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추리를 더 들어봐야 될, 힌트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나노메딕스가 그 과거에 이제 좀 투자를 했는데 뭐 그래핀 관련 회사 뭐 그쪽에 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그 그래핀 관련된 이슈로 확 그 강하게 좀 갔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그 회사가 이제 그 해양 그 오염된 그 방사능이 유출된 그 해양수를 좀 정화하는 그런 기술에 이제 또 투자를 하고 그런 쪽이랑 이제 연관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노메딕스한테도 좀 이슈가 되고 거기서 이제 좀 그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요즘에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나노메딕스라는 이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한번 그 위쪽으로 그 힘을 좀 쏘아 붙이는 모습들, 그다음에 거래량 죽이면서 그다음에 저점 높이고 다시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 차트 만들어주는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뭐 방어력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방사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싸리 그 회피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오늘 뭐 특징주가 뭐 체리브로라는 종목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닭고기 테마가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본에서 건너온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해산물들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닭고기, 돼지고기 이쪽으로 이제 좀 이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림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또 한번 거래량 위쪽으로 확 치면서 올려놨고 그다음에 추세를 바꿔놓고 이제는 그 이동평균선을 타고 다시 좀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뭐 그 테마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뭐 하림이라는 종목이라던가 뭐 나노메딕스 이런 종목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일본 기관과 우리나라 기업이 테스트를 해서 공개를 했다고요? 이미 지금 국내 기업이 일본에 가서 이 방사능 제거 테스트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은 지금 이미 대형 공익기관입니다. 대형 기관에다가 이미 국내 기업이 가서 거기 안에서 이 방사능 세슘을 제거하는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기업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완전히 이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이 시스템들,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관련주는 대부분 그랬어요. 아까 뭐 나노메딕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에 있는 방사능을 희석시켜서 물에 있는 방사능을 제거하고 물에 있는 방사능을 걸러내는 것까지는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여기 있는 눈앞에 있는 방사능을 제거하는 기술. 일본의 근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사능 올림픽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 진행해야 돼요. 근데 도쿄올림픽 진행하기 전에 거기 방사능 때문에 안 간다 그래요.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 안 간다 그럽니다. 지금 사람들 와야 되는데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방사능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고요.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앨 수 있는 기술력, 없앨 수 있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국내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본 화이트국 제외에 대한 독점적으로 이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도 방사능 규제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독점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기관에 직접적으로 방사능 제거, 실질적인 세슘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이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고 충분히 지금부터 거래량이 조금만 들어와도 상한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방사능 관련 딱 한 종목 상한가 후속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오셨어요. 우진 이렇게 보이고 시노팩스 이렇게 보이고 그 아래로는 아프리카 TV 또 음봉 매수로 수익 많이 주시는 답쌤님 하면서 아프리카 TV가 쭉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 채팅방에서도 지금 시노팩스가 아닐까라고들 많이들 추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우리 아프리카 TV가 정답이었어요.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뭐 이제 그 주가 자체가 이제 6만 원대, 그러니까 좀 가볍게 막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좀 묵직하지만은 좀 시간을 투자하면은 좀 좋은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대신에 2019년도 이제 5월달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재차 이제 이평선이라던가 뭐 매물대 돌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증발이 됐었던 외국인 수급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인 쪽보다는 뭐 기관의 뭐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위쪽으로 한번 거래량 늘리면서 뚫으려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었고요. 그 뭐 지금 추세와 그다음에 지금 수급 이런 부분들만 이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정고점 돌파하고 뭐 그 이상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분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한 7만 원 부근선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계속해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도 좀 눌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7만 원 전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좀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7만 원대가 이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높은 그 신고가 갱신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7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아래 구간대 여기서 이제 추세가 다시 아래쪽으로 무너져서 깨질 수 있을 만한 자리는 5만 5천 원 선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7만 5천,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5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프리카 TV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최종 목표가는 7만 5천 원인데요. 7만 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도 전략 세워주셨고요. 7만 원 돌파 이후에는 7만 5천 원까지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이요. 지금 목소리에 열정이 넘치는 마르스 전문가님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힘찬 목소리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상 어제 제가 공개했던 시노팩스가 이 방사능 관련주로서 오늘 매수가를 주고 오늘자에서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방사능 관련주는 시노팩스보다 더 강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뭐 매수가를 당일 줄 수 있겠지만 단 하루 만에 20%든 상한가든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방사능 독점 수혜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했죠? 지금까지 뭐 수처리 안에 있는 물 안에 있는 방사능을 제거하고 방사능을 없애는 기업들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일본 기업에 일본 공공기관에 가서 일본의 이 방사능을 제거하는 기술, 방사능 세슘을 없애는 이 기업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몇 가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국내에서 거의 독점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방사능 제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만한 이 방사능 제거, 직접 제거하는 이 상한가 후속주 제가 오늘 공개하는데 어디서 공개하냐? 바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꼭 9시에 참여해서
지금 이 방사능에 독점할 수 있으면 한 일본에 가서 이미 방사능을 제거하고 있는 이 하나의 기업 상가 후속주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내일은 뭐 8월 몰봉이 또 이제 네네, 마감이 맞아요.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동안에 지겨웠었던 8월장이 좀 문을 닫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시장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영원한 그 계속해서 요즘 추세를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는 뭐 대장 역할하는 그런 종목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시장에서는 뭐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아까 뭐 마르스 전문가님이 얘기했었던 뭐 방사능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서 새로 부각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단기간 안에 확 쏠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을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재료주들, 그다음에 개별 이슈 종목들, 테마주들 이런 거를 가지고 단기 매매는 뭐 지금 필히 좀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9월 달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에 이제 악재들도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시장도 이제 바닥에 대한 그 내성이 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는 병행하면서 이렇게 보되 슬슬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뭐 다음 달에 이제 시장의 추세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종목 중에 삼용물산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급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 가지 않을까,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리한 고점 매수 절대 하지 마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한국의 화이트 국제가 진행이 됐지만 한국도 이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아직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라든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꼭 집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이 8월 30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을 마감하는 날인데 8월이요.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더위만큼 지칠 정도로 힘든 장이었는데 손실이 많이들 크실 것 같아요. 그 손실을 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종목이 또 급등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사실상 시장은 반등 나왔다고 하지만 최근에 제약 바이오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실제 뭐 실라젠이라든가 뭐 아니면 코오롱 티슈 악재라든가 이 큰 이슈로 인해서 악재로 인해서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시 시장 최저점에서 우리가 계좌가 마이너스 60%든 70%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손실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슈, 일본 화이트고 한국 제외 이슈 중에서도 한국에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사능 관련 독점 수혜입니다. 일본에서 가서 이미 방사능 제거하고 있고요. 사원 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방사능 관련 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상한가 후속주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꼭 오늘 9시에 알아가시고요. 아마 지금 손실들 단번에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그 급등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